안녕하세요. 미술창작의 최도훈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엄청 좋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빨리 학교에서 만날 날이 이 화창한 날씨와 함께 금방 다가올 것 같았는데 이태원 오빠들 덕분에 우리가 학교에서 만나는 시간은 점점 더 멀어질 것 같은 걱정이 돼요. 음, 부디 빨리 안정이 되어서 여러분과 직접 수업하기를 바래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아이덴티티 프사 촬영 과제를 내줬는데 어, 몇몇 학생들은 그냥 정말 있는 그대로 자신의 프사를 보여주기도 했고 또 몇몇 학생들은 음, 되게 신경 써서 새롭게 어떤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 어느 쪽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선생님의 바람은 조금 여러분들이 나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길 바랬던 건데 그 고민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있는 것 같아요. 어, 오늘 활동도 아마 작은 과제를 하나 내주게 될 텐데 여러분들의 고민의 흔적을 조금 더 봤으면 좋겠어요. 부탁할게요. 음, 자, 오늘 수업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해볼 생각이에요. 여기 위에 써 있는 것처럼 아이덴티티 글쓰기, 정체성에 대한 글쓰기인데 무엇에 대해 쓰냐? 맞아요. 본인에 대한 글을 쓰는 거예요. 어, 오늘 수업은 지난 시간에 그냥 푸사를 통해서 나를 표현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나의 모습, 나의 어떤 깊은 내면을 요목조목 글로 정리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를 그림 그려지듯 묘사되어진 글로 나를 전달할 수 있을까? 라는 목적, 방향성을 가진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 이게 지금 정말 미술인가요? 글쓰기는 국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선생님을 믿어주세요. 이 수업의 끝에 즐거운 미술 수업으로 이어질 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 미리 안내를 드릴게요. 음, 오늘 수업을 위해서 소설과 글을 통해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 글을 통해 삶을 표현하시는 분들인 소설가 한 분의 글귀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소설가의 일이라는 책을 쓴 소설가의 일, 제목이 잘 안 보이네요. 소설가의 일이라는 책을 쓰신 김연수 작가님의 이제 책 내용을 좀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생각이에요. 이 분의 글을 읽으면서 아 그래 글을 쓴다는 건 마치 그림을 그리는 것과도 같은 행위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예시 문구를 가져왔어요. 음, 선생님 오늘 판서 대신에 이렇게 워드를 띄워놓고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으니까 혹시 중간중간 오타가 나더라도 놀리지 마시고요. 네, 이 오타와 이제 그 문법이 틀리는 건 다른 문제니까요. 급하게 수업하다가 좀 틀릴 수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자, 소설가의 일 김연수 작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심하게 관찰을 하면 누구나 다 미문을 쓸 수 있다. 미문, 아름다운 문, 아름다운 글을 쓸 수 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선생들이 좋은 문장을 쓰려면 남다른 눈과 귀와 손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다. 뭔가 특별한 그 남다른 이제 눈과 귀와 이 필력을 가지고 있다면 미문을 쓸 수 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해요. 하지만 이 작가 김현수 씨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글을 그대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말을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이제 이분이 쓰신 글을 그대로 옮기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소설에서 말하는 미문은
묘하게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소설에서는 흔한 일을 흔치 않게 쓸 때 미문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던 일상이 독창성이 될 수 있는 지점과 이 글이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막 특별한 일, 막 나이가라 폭포에서 막 번지 점프를 했어. 뭐 막 저 하늘에서 스카이 다이빙을 해서 이탈리아 땅에 내려가서 로마 검투사장을 보고 왔어. 좀 너무 멀리 갔나요?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특별한 일들은 정말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냥 적는 것만으로 사람들에게 오 하고 보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설, 좋은 글,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흔한 일을 정말 특별하고 소중하게 그려내는 것, 나의 일상이 세상에 유일한 어떤 이벤트가 되게 그걸 바라보고 써내려가는 것을 이제 소설에서의 미문의 조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중략하고, 그래서 일상의 시간이 감사의 시간으로 느껴진다면, 그래서 그 일들을 문장으로 적기 시작한다면 그게 바로 소설의 미문이자 사랑에 빠진 사람의 문장이 된다. 이 마지막 문장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랑에 빠진 사람의 문장이 된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 자신에 대해서 글을 써볼 텐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흔한 일상, 소소한 일상을 정말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적어 내려갈 때 좋은 글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지막 문장만 마저 마무리할까요? 흔한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흔치 않은 사람이 되자. 이 말은 평범한 일상에서 늘 감사하는, 그게 바로 미문의 인생이다. 그 다음 몇몇 중략을 하고 이 책을 선생님이 고르게 된 이유가 되는 문장이 나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뻔해지고 사랑하지 않으면 뻔해진대요. 그 무엇이든 이 책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와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이 수업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수업, 이 상황, 이 모든 순간을 정말 내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뻔해져요. 그냥 시시한 일상이 되고, 그 시시한 일상은 결국 소중한 것이 아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나 자신에 대한 글을 쓸 때 처음 나온 글처럼 세심하게 관찰을 해서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사랑을 가득 담아서 글을 써서 뻔하지 않은 정말 소중한 미문을 여러분들이 써 내려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받은 만큼의 감동을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 문장이 너무 좋았어요. 자, 그렇다면 자, 본격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자, 여러분들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거울이 필요합니다. 왜? 관찰을 해야 하거든요. 자, 다시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다시 설명을 명료하게 드릴게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은 나의 얼굴, 나의 모습을 글로 적어 볼 거예요. 그림 그려지듯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글을 듣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만큼의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한 글을 써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관찰을 해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해야 돼요. 누구를? 나를. 큰 거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책상 앞에 놓고 볼 수 있는 거울이면 좋겠지만 없다면 거울 있는 곳에 가서 뭐 이 휴대폰으로 적어도 좋을 것 같고요. 노트북을 들고 가서 적어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집에 있는 이제 거울 앞에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적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스스로의 얼굴을 잘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얼굴에 대해서 글을 써볼 텐데 그럼 어떻게 쓰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림 그려지듯이 이 글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비유법입니다. 비유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첫 번째, 직유법, 그 다음 두 번째, 은유법입니다.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선생님이 간단한 예시와 함께 설명을 좀 해주고 여러분들이 이 비유법을 조금 더 많이 활용한 글을 써주기를 바래요. 왜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디테일하게 그려야 하느냐는 선생님이 나중에 설명을 해줄 거예요. 뭐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이미 선생님의 수업의 방향을 조금 감을 잡았을지도 모르겠지만 미리 말하진 않을 거예요. 자, 직유법은 뭡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국어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 설명이 조금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무엇 같은 으로 쓰여지는 문장들이에요. 뭐 작고 귀여운 입술을 얘기할 때 보통 앵두 같은 입술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앵두라는 우리 모두 머릿속에 있는 앵두라는 사물을 가지고 와서 아직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의 입술에 앵두의 모습을 이제 대치시켜서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아, 되게 좀 작고 앙증맞고 새빨간 입술이겠구나. 포도 같은 입술이라고 하면 왠지 건강해 보이지 않잖아요? 정확한 어떤 그 느낌과 색감을 전달하기 위해서 적절한 대상, 직접 비유될 수 있는 대상을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것. 뭐, 무엇 같은, 뭐, 대나무 같이 큰 키, 뭐, 감자 같은 얼굴. 선생님 얼굴에 갖다 대니까 진짜 감자 같죠? 이런 것들을 직유법이라고 합니다. 은유법이 어려워요. 은유법은 무엇이냐? 무엇은 무엇이다 라고 이제 보통 쓰여지는데요. 지금 대본을 좀 볼게요. 이런 거죠. 너는 나의 봄이다. 되게 멋진 말이잖아요. 이 따뜻한 5월의 봄날에 듣기에 누군가가 나에게 너는 나의 죄송해요. 자, 사람이 봄이 될 수는 없죠. 사람이 봄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넌 나의 봄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느낌이 주는 분위기와 그 사람의 감정을 전달받을 수 있겠죠. 어떤 물리적인 어떤 이 비유라기보다는 어떤 그 사람의 느낌과 분위기와 어떤 심지어 그 사람의 내면까지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비유법이 은유법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용기를 내서 선생님의 얼굴을 가지고 선생님의 얼굴을 가지고 직유와 은유법을 활용해서 예시를 설명을 해줘 볼게요. 자, 선생님의 끔찍한 사진이 한 장 다시 나왔는데 자, 선생님의 얼굴을 잠깐 내리고 자, 선생님이 저 사진을 보면서 선생님의 얼굴을 직유법에 근거해서 한번 써봤어요. 자, 저 얼굴을 보고 선생님은 어떻게 느꼈냐? 첫 번째로 선생님 얼굴이 좀 개 같다고 생각해요. 강아지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정말 개 같아요. 자, 무엇과 같다.
빛과 같고 눈썹 매의 활강대의 저 사진을 보니까 저 때는 좀 눈썹이 좀 안 짙었는데 많이 짙어졌어요. 활강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매가 날개를 쫙 펴고 바람에 팔딱팔딱팔딱 거리지 않고 바람에 의해서 하늘에 붕 떠서 이렇게 먹이를 노리며 이제 멋지게 이제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통 이제 활강이라고 해요. 짙다. 그리고 코는 선생님의 코는 별로 썩 큰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 순대. 선생님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써본 글이에요. 거친 개의 얼굴과 같고 매의 눈빛과 같고 날개와 같고 양송이 버섯과 같고 순대와 같이 무엇무엇하다 이런 표현들을 직유법이라고 할 것 같아요. 어때요? 이 글을 보면 선생님 얼굴이 떠오를까요? 사진을 더 많이 보고 싶진 않네요. 자, 그러면 다음 너무 글이 작아지니까 조금 사진을 좀 줄여서 이렇게 놓고 볼게요. 자, 은유법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은유법을 한번 써봤어요. 나의 얼굴은 도토리다. 도토리 같다라고 얘기하면 바로 직유법이 되겠지만 도토리인데 왜 도토리이냐? 약간 도토리 같은 모양도 모양이지만 왠지 버림받은 듯한 느낌? 나무라는 느낌의 도토리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눈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써봤어요. 벌레 먹은 듯 자, 상수리나무는 도토리를 열매로 맺는 나무를 상수리나무라고 하죠. 까맣게 뚫려 있는 구멍 위에 이 두 개의 이제 눈썹을 상수리 잎을 우산처럼 쓰고 있다. 우산처럼은 직유법이 되겠지만 이제 나머지는 은유법이 될 수 있겠어요. 그 다음 코는이라고 안 썼구나. 도토리에 보는 주름진 두 마리. 이건 뭘까요? 맞아요. 입이에요. 서로 등을 맞대고 웃고 있다. 있다. 세상에 보기 어려운 도토리죠? 자, 폰트를 여러분들이 안 보일까봐 좀 크게 해놨는데 좀 더 줄일 걸 그랬어요. 자, 나의 얼굴은 도토리이다로 쓰여지는 이런 류의 글을 이제 은유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의 얼굴이 그림으로 그려지듯이 누군가의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글을 보고 이
저 사진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하고 이 글을 보고 이 얼굴을 떠올릴 수 있을 만큼의 잘 묘사된 글을 써주면 좋아요. 자, 이해하셨나요? 자, 오늘 선생님이 이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바로 리오스쿨에 다시 과제 창을 만들어 둘 거고요. 자신의 얼굴을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묘사를 해서 올려줄 거예요. 이건 시간을 좀 많이 줄게요. 보니까 목요일, 금요일 수업이 든 친구들은 선생님의 수업 영상, 이 과제 제출 영상을 늦게 보더라고요. 그 친구들한테도 시간을 넉넉하게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돌아오는 화요일 밤 11시까지 열어둘 거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쓰신 글은 아무도 보지 못하고 저만 볼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굉장히 자신의 솔직한 마음과 스스로에 대한 애정을 담아서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가를 이제 직접 하진 않겠지만 평가의 일원으로서 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이전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주면 좋겠어요. 등교 이후에 이제 진짜 미술 수업에 활용될 사전 활동이라는 점 안내를 드립니다. 자, 선생님이 또 신나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영상이 또 길어진 것 같아요. 이만 줄일게요. 사족을 줄이고 이만 영상을 올려둘게요. 여러분들 혹시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수업에 대한 피드백이 있다면 선생님이 이번에는 그 피드백을 쓸만한 란을 하나 더 만들어 놓을 테니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약간 좀 속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더 많은 소통과 아이고 사진이 없구나. 자, 여러분들 얼굴 못 보고 혼자 이야기를 하는 게 선생님은 내심 좀 조금 힘이 좀 안 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댓글 또 다양한 피드백을 선생님도 몹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에 대한 안 좋은 얘기 선생님 이건 좀 그렇고요. 선생님 수업 좀 빨리 올리세요. 선생님 좀 수업 길어요. 뭐 선생님 뭐 잘생긴 척 하지 마세요. 이런 것도 괜찮아요. 선생님은 다 받아들일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허심탄회한 피드백을 기다리면서 오늘 수업 마칠게요. 수고하셨고요. 날씨가 좋은데 마스크 항상 하고 밖에 돌아다녔으면 좋겠어요.